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중간고사 치고 이번 주도 시험이 이어지니까 여러모로 부담이 될 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9주차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슬라이드 첫 페이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 타이틀이 맨 아래쪽에 보면 제8장 반응형 웹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반응형 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241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 보시면은, 자, 잠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학습 목표는 미디어 쿼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반응형 웹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서 학습 내용은 반응형 웹이 뭔지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형 웹을 위한 설정 사항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반응형 웹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241페이지 맨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 내용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반응형 웹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이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43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오는데, 그 반응형 웹 소개의 내용보다도 왼쪽에 프리뷰를 먼저 보시면은, 현재 오늘날 웹브라우저는 미디어 쿼리 기능을 지원한다. 미디어 쿼리 지리. 그리고 미디어 쿼리는 미디어 타입에 따라 CSS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미디어 타입은 장치를 의미하는데 주로 이제 프린터라든지 데스크탑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특별한 웹브라우저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린터라든지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청각 장애인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좀 편리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참고하고 우리 교재 243페이지 메뉴에 오면은 반응형 웹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반응형 웹은 뭔데, 웹페이지 하나로, 여기 우리 슬라이드 정리되어 있죠. 웹페이지 하나로 데스크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에 맞게 디자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변경되는 뭡니까,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재가 보니까 d2.naver.com 그 초기 화면이 있죠. 홈을 접속하면 아래 그림 8-1과 같이 화면이 너비에 따라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출력된다. 그래서 메뉴에 보니까 그거는 가로로, 또 중간 끝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세로로 해놓고, 맨 오른쪽은 자 세로로 되어 있는데 좀 좁게 이래 보이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레이아웃이 변경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244페이지에 스마트폰 등장 이후 장치가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해상도 크기라든지 비율이 제각각 다른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만 개발해도 여러 장치, 예를 들어 데스크탑 PC라든지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대응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발 효율성은 물론 뭡니까, 유지 보수적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서 장점을 두 가지 정해놨는데, 개발 효율성이라든지 유지 보수가 매우 용이하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신문사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 웹사이트, 그리고 메일 웹사이트 등은 반응형 웹으로 많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형 웹페이지는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주로 개발을 하고,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면 뭐다, 스마트폰의 방향 파악은 물론 시각 장애인 전용 웹페이지 개발 등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아래쪽 요 그림은 우리가 페이지에서 방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반응형 웹을 위한 설정 과정으로서 첫 번째 뭐다? 뷰포트 설정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교재 24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메타 태그는 웹페이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 국내 블로그 웹사이트인 디스토리 에서는 그림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타이틀 태그 바로 아래쪽에 그림 8-2A와 같이 메타 태그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요 A에 보니까 메타 태그가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요렇게 했는데 검색 엔진이 이 웹페이지를 읽을 때 제목과 내용을 뽑아 가지고 B가 검색되게 한다. B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검색된 거는 뭡니까?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메타 태그의 타이틀 속성과 디스크립션 속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타 태그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 서버와 연동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책에서는 요 뷰포트와 관련한 메타 태그 설정만 알아보겠다면, 그래서 페이스북 모바일 페이지라든지 트위터 모바일 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다음 모바일 페이지 등을 보면은 타이틀 태그 아래쪽에 메타 태그가 있더라. 그래서 이처럼 네임 속성에 뷰포트가 입력된 요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네임 속성에 뭡니까? 뷰포트가 입력되어 있죠. 자, 요런 메타 태그를 뷰포트 메타 태그라고 한대. 요런 걸 뷰포트 메타 태그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뷰포트 메타 태그의 컨텐트 속성에는 여기 오른쪽에 빨갛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8-1이 나옵니다. 표 8-1. 표 8-1과 같은 뭐다? 값을 입력할 수 있다. 값은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아래 첫 번째 유저 스케일able no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니셜 스케일 1이라고 되어 있고 맥시멈 스케일을 1을 줘놨습니다. 요런 값을 입력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246페이지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그 뷰포트 설정에 있어 가지고 뷰포트 메타 태그의 뭐다? 컨텐츠 속성에 입력할 수 있는 밸류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값이 있고 중간에는 설명이 있고 맨 오른쪽에는 뭡니까? 자, 태그 명령 예제를 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게 전부 총 항목이 몇 개냐? 7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width, 요거는 뭡니까? 화면의 넓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넓이를 뭐 240 픽셀 주고 싶으면 240 요런 식으로 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화면 높이죠. 하이트. 요거는 800이라고 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니셜 스케일은 초기 확대 비율을 지정한다. 여기서는 뭐 2.0 이렇게 줘놨네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저 스케일able 거래가 확대 축소 가능 여부를 지정하는데 여기는 노라고 줬습니다. 그죠? 확대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미니멈 뭐 스케일 요거는 최소 축소 비율인데 요게는 1.0을 줬어요. 1.0까지 이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맥시멈 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대 확대 비율인데 요거는 2.0을 줬네요. 그죠? 자, 요거보다 배로 확대되겠죠. 마지막으로 타겟 디스텐 덴시티 DPI라고 있죠. 이거는 DPI를 지정한다면 도트 비치 간격을.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미디움 DPI라고 줬습니다. 그죠? 중간 정도의 뭡니까? 도트 퍼 인치를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요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은 위에 타이틀이 뭡니까? 기본 예제 8-1 뷰포트 설정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뷰포트 메타 태그 사용하지 않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코드 8-1에 보니까 파일명은 without meta.html이라고 줬는데 소스 코드 라인마다 확인해 보면은 뭐다? 뷰포트 메타 태그가 사용된 장소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본문에 보니까 body하고 슬래시 body 태그 명령 줬잖아요. 그럼 요 첫 번째 줄에 h1하고 로렘이라고 이래 하나의 센텐스가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출력 화면을 보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좀 크게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뭡니까? P하고 단락이 하나 들어갔죠. 물론 오른쪽 그림은 보니까 여러 센텐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다면은 오른쪽 이미지 결과처럼 뭡니까? 여러 가지 문장을 넣어 가지고 이 타이틀하고 확실히 구분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교재 247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니까 기본 예제 8-1 물론 앞에 게 이어집니다. 그죠? 두 번째로서 뷰포트 뭡니까? 메타 태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코드 8-2는 파일명이 with meta.ht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뷰포트 메타 태그는 뭡니까? 네임이라는 속성에다가 뷰포트라고 지정했고, 컨텐츠에다가 각각 이래 값을 할당을 해 놨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재 24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248페이지 가게 되면 왼쪽 맨 위에 뭡니까? 요거에 대한 출력 결과.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니까 요 아래쪽에 바디 부분에 요 H1 타이틀 요 문장에 해가지고 위에 여기 뭡니까? 아주 진하고 글자가 최대 크기로 나와 있고, 두 번째 뭡니까? P 단락에 태그 명령 해가지고 뭡니까? 아래쪽에 내용이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뷰포트 메타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교재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교재 노트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원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 이래가지고 앞서 언급한 뷰포트 메타 태그는 페이스북 모바일 페이지에 적혀있는 뷰포트 메타 태그이다. 굉장히 단순하다. 그죠? 그래서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에는 다음 코드와 같이 뷰포트 메타 태그가 입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중간에 보면 박스 안에 그죠? 네임 이꼴 더블 코테이션 마크에 뷰포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오른쪽에 컨텐츠 부분에 뭡니까? 각각 밸류 값을 줬다. 그래서 밑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내부의 뷰포트 메타 태그는 조금 복잡하다. 읽다가 보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뭐라고? 확대 및 축소 가능 여부가 노인데 왜 최소 축소 비율과 최대 확대 비율은 또 적나요? 이렇게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재 보니까 사실 맞는 말이다. 표준에 따르면은 유저 스케일블과 이니셜 스케일만 입력하면 사용자는 기본 비율에서 확대 축소하지 못하는 웹페이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웹브라우저에 따라 HTML 페이지를 제대로 읽고 구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텍스트 장비가 나오기 전이라서 필자에게 있는 스마트폰으로 텍스트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유저 스케일블 로우를 입력했는데도 웹페이지가 확대 축소되었다.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서버 캐시 설정부터 3일 넘게 살펴보았다 이 말이죠.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비로 테스트 하다가 깨달은 것은 내 스마트폰에서만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뭐다? 미니멈 스케일과 맥시멈 스케일을 1.0으로 지정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이 스마트폰을 제작한 회사의 개발자가 웹브라우저를 만들 때 유저 스케일블 속성을 깜빡한 것이다. 웹브라우저 개발자의 실수이기에 해당 개발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빨리 대처해 주셔야 하고 말했습니다만, 하지만 곧바로 대처할 수 없고 사용자가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므로 메타 태그에 잔뜩 적어두는 임시 방편만 취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24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2015년 이후로는 모든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거나 업데이트를 잘하지 않는 계층이 사용하는 웹페이지에서는 차라리 잔뜩 적어두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맨 위쪽에 보니까 미디어 쿼리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 설정. 요거는 우리 교재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웹페이지가 표시되는 장치에 반응하도록 하여 반응형 웹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미디어 쿼리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첫 번째가 골뱅이 미디어 규칙과 그냥 미디어 속성이다. 그래서 교재 그 아래쪽에 보니까 골뱅이
규칙, 골뱅이 룰이란 스타일 시트 내부에서 특정한 규칙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골뱅이로 시작한다. 그래서 외부 스타일을 가져오는 골뱅이 임포트 규칙, 글꼴을 추가로 정의하는 골뱅이 폰트 베이스 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HTML 페이지를 다양한 장치에서 실행하면서 부각된 규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 속성은 링크 태그에 입력해서 해당 미디어 쿼리 조건에 맞는 장치에서만 CSS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여기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골뱅이 미디어하고 뭡니까? 갈로 안에 뭡니까? 미디어 쿼리를 지정해 줬죠. 그리고 아래쪽에 CS 코드를 쓰고, 요게 뭔데? 첫 번째 규칙은 골뱅이 미디어 규칙을 썼고, 아래쪽에 미디어 속성은 뭐다? 링크 태그에 입력해서, 요 아래쪽에 링크 있죠, 그죠? 해당 미디어 쿼리 조건에 맞는 장치에서만 뭐다? CSS 파일을 불러올 때 쓰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타일 시트라고 주고, href하고 파일 이름 주고, 미디어 쿼리 요래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뭐다? 미디어 속성을 지정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A와 B 두 가지 규칙이 있다라는 걸, 이게 뭔데?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규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기본 예제 8-2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와 프린터의 구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50페이지 메뉴에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메뉴에 그거 가니까 뭐라고 모니터를 나타내는 스크린과 자 아래쪽에 코드 8-3하고 add media rule.html 소스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 모니터를 나타내는 거는 스크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우리 두 가지 미디어 쿼리 사용하는 방법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 코드 중간쯤 보니까 스타일 부분에 그죠? 여기에 골뱅이 미디어하고 뭡니까?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프린트를 나타내는 프린트를 구분해 보자. 그 아래쪽에 보니까 골뱅이 미디어하고 뭡니까? 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두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외에도 골뱅이 미디어 규칙을 사용한 미디어 쿼리 사용하기 그런데 사용을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사용했는데 첫 번째 이제 모니터를 나타내는 스크린은 여기 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가 배경색이 뭐다? 레드를 줬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미지 보니까 전체 문장 내용 배경에 레드가 깔렸고 아래쪽에는 뭡니까?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러니까 그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여기는 그린으로 이렇게 배경이 깔려 있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메디아 속성을 사용한 미디어 쿼리 사용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코드 8-4에 media attribute.ht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251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 그 2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코드 8-3은 현재 여기 앞에서 했는 거죠. 미디어 속성으로 구현하면은 코드 8-4와 같다. 그래서 물론 이때 href 속성에 요 href는 뭡니까? 태그 명령 요 속성에 하이퍼 레퍼런스의 줄임말이죠. 요 속성에 입력하는 파일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소스 코드 아래쪽에 보니까 코드 8-5도 있고 8-6도 있는데 8-5는 뭡니까? screen.csx 그 다음 오른쪽에는 print.css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파일을 별도로 구성해가 따로 저장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실행 결과는 같다 이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여기 보니까 href screen.css 그 다음에 href print.css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저장해놓은 걸 각각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 뭐 미디어 속성을 사용한 미디어 쿼리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실행해가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기본 예제 8-2 모니터와 프린터 구분 거기에 화면이 나왔죠. 출력하면 배경이 뭐다? 스크린일 때는 배경이 빨갛게 나왔고 그죠? 요 아래쪽에 레드 있죠. 프린트일 경우에는 뭡니까? 그린 녹색이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단지 사용하는 규칙 형식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미디어 타입가 뭐라고 되겠습니까? 특징이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253페이지 넘어가면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물론 왼쪽 252페이지 저 위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 보니까 252페이지 이제 메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보니까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재 잠시 한번 보세요. 메뉴에 보니까 기본 예제 8-2에서 스크린과 프린트 미디어 타입을 사용해 보았다. HTML은 이전부터 표 8-2와 같이 다양한 미디어 타입을 지원해 왔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표 8-2에 보니까 지원하는 미디어 타입 그래가지고 5월부터 마지막 뭡니까? embossed 그래가지고 몇 가지, 자 10개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타입 중에 5월은 뭐다? 모든 장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우랄 이거는 음성 장치,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브레일리 되어 있죠. 요거는 표시 전용 점자 장치였을 때. 그 다음 핸드헬드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작은 장치야. 프린트는 프린터, 프로젝션은 프로젝터, 스크린은 화면을 의미한다. 그 다음 TTY 요거는 뭡니까? 터미널 등 그림을 띄울 수 없는 장치에 타입을 이렇게 쓰고, TV는 텔레비전, 마지막으로 뭡니까? embossed 이거는 뭡니까? 인쇄 전용 점자 장치에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 타입이 되겠다. 그 다음 오른쪽에 표 8-3에는 미디어 타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요거는 교재 페이지 25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타입은 표 8-3과 같이 연산자가 크게 only 연산자와 not 연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only는 뭡니까? 그 해당 장치에서만 나타내고, not은 해당 장치를 제한을 나타낸다. 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253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사실 그냥 입력하면 only가 적용되므로 딱히 입력할 필요는 없다. 추가로 미디어 타입 자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표 8-2를 보면 알겠지만은 스크린과 핸드헬드를 제외하면은, 요 보니까 왼쪽에 보세요. 스크린 요놈과 여기에 핸드헬드 있죠. 요 두 가지. 요걸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뭐다? 특수한 사용자 전용이다. 그래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수익성과 뭡니까? 시장성에만 너무 주목하면은 장애인을 배제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장애인용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면은 음성장치라든지 점자장치 등 스타일 시트도 살펴봐야 되고, 규칙이 많이 다르므로 책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재 보니까 미디어 타입 이외에도 뭐라고? 미디어 특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표 8-4와 같은 미디어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어딘데?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아래쪽에 표 8-4 그래가 미디어 특징이라고, 자 테이블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항목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위드는 뭡니까? 화면 너비를 지정할 때, 하이트는 높이, 그 다음에 디바이스 위드는 장치 너비, 디바이스 하이트는 장치 높이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 여기 중요한데 장치 방향을 바꿀 때, 그 다음 디바이스 스펙트 레이티오는 화면 비율, 컬러는 뭡니까? 장치 색상 비트를 지정할 때, 컬러 인덱스는 장치에서 표현 가능한 최대 색상 개수를 지정할 때, 그 다음 모노크롬은 뭐다? 흑백입니다. 모노가 흑백이니까 흑백 장치의 픽셀당 비트 개수를 지정할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솔루션은 뭡니까? 장치의 해상도, 리솔루션이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정리하기를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모든 속성은 뭐다? 민 접두사와 맥스 접두사를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놈 제외하고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 조건을 뭐한다? 합칠 수도 있다. 엔드 연산자가 뭡니까? 논리 곱이죠. 두 가지 다 뭡니까? 참일 때 뭡니까? 참이 나온다. 자, 그리고 우리 253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보니까 방금 언급한 대로 표 8-4에서 언급한 속성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 민 접두사와 맥스 접두사를 붙일 수가 있으며, 요 맥스는 맥시멈 줄임말이죠. 엔드 연산자를 활용해 조건을 합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를 사용하면은 반응형 웹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자. 다음은 미디어 특징을 사용해 장치를 구분하는 몇 가지 예다. 여기서 가로 768 픽셀과 세로 960 픽셀은 아이패드, 태블릿 PC의 세로 상태에서 너비 기준이다. 대부분의 장치가 이러한 너비를 지키므로 웹페이지도 이 규칙에 맞게 미디어 쿼리를 사용을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 254페이지 메뉴에 가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다음 링크 태그는 화면이면서 최대 너비가 767 픽셀일 때 폰.css 파일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중간에 보니까 href에다가 뭡니까? 쿼테이션 마크 안에 파일명이 폰.css라고 줘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뭡니까? 맥스 이꼴 위드하고 뭡니까? 767 픽셀을 줬죠. 너비를.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링크 태그는 화면이면서 최소 너비가 768 픽셀일 때 최대 너비가 959 픽셀일 때 타블렛.css 파일을 불러온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소스 코드에 href 이꼴 뭡니까? 쿼테이션 마크 내부에 타블렛.css라고 하고, 미디어 속성은 뭐다? 스크린. 그리고 and 뭡니까? min width는 768. 그리고 엔드 헤드가 있죠. 그 다음 맥스 위드는 959 픽셀이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뭡니까? 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음 링크 태그는 화면이면서 최소 너비가 960 픽셀일 때, 아시겠습니까? 데스크탑.css 파일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css 파일은 밑에 href에 보니까 그렇게 데스크탑.css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 미디어 속성에는 스크린 and 뭡니까? 갈로 안에 min width를 뭡니까? 콜론하고 960 픽셀 지정해 줬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점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학교에서 대면 강의할 때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는데, 기말고사는 좀 뭐다, 소스 코드를 좀 길게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난이도가 높게끔 출제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우리 교재 각 장마다 뭡니까? 기본 예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재 254페이지 보면은 저 아래쪽에 보니까 기본 예제 8-3 있죠. 그거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때 딱 구분 가면서 거기에 코드 8-7고 소스 코드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소스 코드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 다음 연습 문제에 나오는 소스 코드 문제 있죠.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 두시면은 차후에 12월 달에 기말고사 시험 칠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교수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수업 도중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 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S복습 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8-3 방금 언급했듯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데스크탑 구분 첫 번째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자, 요 부분은 25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보세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드 8-7은 우리 강의 자료 여기 보니까 8-7 있죠. 뭐라고? media future.ht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마트폰에서는 빨간색 배경을 적용하고, 그 말은 뭔데요? 아래쪽에 보니까 주소문 있죠. 슬래시 아스테리스크와 또 스마트폰 주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있습니다. 요게 주성문이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규칙 두 가지, 골뱅이 메디아 요걸 써가지고 스크린이라고 지정하고, 엔드 그리고 갈로 안에 맥스 위드 내가 있죠. 최대 너비가 767 픽셀이라고 주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예?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빨간색으로 배경색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아래쪽에는 태블릿 PC는 세로로 작성을 하는데 뭡니까? 배경색은 여기 보니까 그린을 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정리해 놓기를, 스마트폰은 빨간색을 배경으로 하고 태블릿 PC는 세로 화면으로 보여주되 초록색 배경,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듯이 태블릿 PC는 가로 화면과
데스크탑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하드에 파란색 배경을 주겠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 앞에 거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주성문은 뭡니까?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 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데스크탑 PC에 해당되겠다면, 그래서 아래쪽에 실행해 보니까 결과를 화면 보니까 왼쪽 요거 있죠. 왼쪽 요거는 뭐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이겠죠. 그죠? 그 다음 중간에 요 그린 녹색이 있죠. 요거는 태블릿 PC에 적용한 세로 화면이고, 배경은 뭡니까? 그린을 줬다.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죠. 요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블릿 PC 가로 화면과 데스크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경이 블루를 요래 줬다. 방금 위에서 요게 백그라운드 블루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나옵니까? 화면 방향 전환 그래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쓰게 되면 화면 방향에 따라 다른 배경 색상을 뭐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화면도 우리가 주로 뭐 세로 방향으로 보다가 또 가로 방향으로 이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는 거 하니까 요거는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25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코드 8-8은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사용해 화면 방향에 따라 다른 배경 색상을 적용하겠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스 코드에 보니까 메뉴의 타이틀이 뭡니까? 미디어 뭡니까? 표처 특징이 돼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교재 256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자, 중간에 소스 코드 스타일 부분에 보게 되니까 첫 번째 골뱅이 메디아 주고 스크린하고, 그죠? 여기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뭡니까? 포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초상화, 사진, 인물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거는 뭡니까? 방향을 어떻게 포트레이트로 지정하고, 배경은 뭡니까? 빨간색 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오른쪽 화면 있죠. 배경이 빨간 거, 요 부분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 요 아래쪽에 두 번째 골뱅이 메디아 여기는 뭡니까? 오리엔테이션 그러고 뭡니까? 랜드스케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뭡니까? 180도로 회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경을 뭡니까? 그린으로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는 아래쪽에 보니까 왼쪽에 요 화면이 있죠. 캡처 떠난 거, 요 부분이 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257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노트가 나옵니다. 그거 잠시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일반적인 미디어 쿼리 작성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어 특징은 HTML5와 CSS3부터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버전의 웹브라우저에서는 미디어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 말. 보통 웹페이지는 일단 데스크탑 전용으로 만들고 미디어 쿼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스타일을 입력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스타일 소스 코드 보니까 메뉴에는 데스크탑 블루 이래 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뭡니까? 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색상에. 마지막으로 태블릿 PC는 뭡니까? 그린. 자, 요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그 골뱅이 메디아 요 규칙을 썼습니다. 골뱅이 메디아. 물론 뭐 뒤에 뭐 스크린 이래 돼가 있죠. 모니터.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반응형 웹 패턴이라 그럽니다. 반응형 웹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야? 158페이지 메뉴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등장합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반응형 웹을 만드는 기본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조합해서 어떻게 반응형 웹을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블로그와 뉴스, 정보 전달 웹페이지는 메뉴와 본문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왼쪽에 메뉴가 있고, 그래서 요 아래쪽 이미지 캡처 뜨는 거 보니까 왼쪽에 요래 메뉴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여기에 뭡니까? 본문이 있거나, 또 왼쪽에 뭡니까?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 메뉴가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된다. 그리고 화면이 작아졌을 때는 반응형 웹을 사용해서 메뉴가 이렇게 위쪽에 또는 아래쪽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간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다음 두 예를 살펴보자. 그림 8-4의 부트스트랩 웹사이트 메뉴가 왼쪽에 있다. 자, 위에 요 있죠. 요걸 말합니다. 왼쪽에 있고, 화면을 좁게 했을 때는 위쪽에 이동한다. 오른쪽처럼 좁게 했을 때는 메뉴가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 그림 8-5의 네이버 D2 웹사이트는 메뉴가 오른쪽에 있다. 자, 아래쪽 그림 있죠. 여기 메뉴가 오른쪽에 있고, 화면을 좁게 했을 때는 아래쪽에 여기 있죠. 아래쪽으로 열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8페이지 맨 아래쪽에 위에 거 요거는 뭡니까? 그림 8-4에 화면이 작아졌을 때 왼쪽 메뉴가 위쪽으로 이동한다. 왼쪽 메뉴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5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림 8-5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요 강의 슬라이드 맨 아래쪽에 있죠. 요거는 화면이 작아졌을 때 오른쪽 메뉴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더라.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59페이지 그 중간에 보니까 이러한 패턴을 생각하면은 다음과 같이 패턴을 4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뭐다? 너비가 큰 화면에서는, 여기서 큰 화면이라는 것은 데스크탑을 말하겠죠. 메뉴가 왼쪽에 위에 그림처럼, 너비가 좁은 화면, 즉 모바일 장치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위쪽에 간다. 자, 우리 강의 자료에 오른쪽 메뉴에 있는 거 이것처럼.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비가 큰 화면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오른쪽에, 아래쪽 그림 있죠. 요것처럼 너비가 좁은 화면 모바일 장치에서는 메뉴가 위쪽으로 간다. 위로. 세 번째는 너비가 큰 화면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왼쪽에 오고, 너비가 좁은 화면 모바일 장치에서는 메뉴가, 자, 우리 강의 슬라이드 오른쪽 맨 밑에처럼 요래 아래쪽에 올 수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비가 큰 화면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오른쪽에 배치되고, 너비가 좁은 화면 모바일 장치에서는 메뉴가 아래쪽에 배치되게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직접 하나하나 구현해 보자. 일단 이치를 잡을 때는 다음 규칙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교재 25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HTML 태그 구성은 모바일 장치를 기준으로 하고, 플로트 태그의 레프트와 라이트를 활용해가 적당한 위치에 놓아둔다. 반응형 웹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이 플로트다. 그래서 플로트 속성을 제대로 사용해야 각 요소를 뭐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다며. 그럼 간단한 패턴을 몇 가지 살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260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반응형 웹 패턴의 뭡니까? 규칙. 방금 얘기했습니다. HTML 태그 구성은 모바일 장치를 기준으로 하고, 플로트 태그의 레프트와 라이트를 활용해가 적당한 위치에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응용 예제 8-5 거래가 반응형 웹 패턴 첫 번째로서 1번에 보니까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왼쪽에 있고, 모바일 장치에서는 뭡니까? 메뉴가 위쪽에 있는 패턴이더라. 그래서 아래 보니까 코드 8-9 거래가 패턴 1.html 파일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소스 코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260페이지 메뉴에 가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중간쯤 보니까 오버플로우가 숨긴데, 그죠? 히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샵 메뉴라고 태그 명령 들어가고, 플로트에 보니까 뭡니까? 레프트라고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그 아래쪽에 샵 섹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뭡니까? 플로트에다가 라이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성문은 뭡니까? 레프트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가니까 골뱅이 메디아 스크린 그래가지고 맥스 위드를 뭐다 767 픽셀을 줬고, 그게 주성문이 스마트폰 사이즈에서는 전부 해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메뉴 A와 B와 C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여기에 그림 캡처 떠났듯이 왼쪽에 와 있는 이 메뉴 ABC는 뭡니까? 데스크탑 장치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요거는 메뉴가 위쪽에 와 있죠. 요거는 모바일 장치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정리하기를 1번 거래가 데스크탑 메뉴에서는 메뉴가 왼쪽에 있고 요것처럼 그 다음 모바일 장치에서는 메뉴가 어디에 위쪽에 있는 패턴이다. 그 위쪽은 뭐다? 아래쪽 그림 요게 되겠죠. 그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런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성해가 한번 실행해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 복습할 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반응형 웹 패턴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번에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오른쪽에 있고 모바일 장치에서는 메뉴가 뭡니까? 위쪽에 있는 패턴은 어떻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나 이 말. 그래서 아래쪽에 코드 8-10에 패턴 2.html이라고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자, 262페이지 가보세요. 그 메뉴에 가면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타이틀도 패턴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쭉 내려오다 보면 오버플로 부분에 히든이라고 지정해줬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샵 메뉴 부분에 뭡니까? 플로트는 라이트. 알겠습니까? 그 다음 쭉 내려오다가 샵 섹션 부분에 보니까 플로트는 레프트 요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또 아래쪽에 보니까 리스트 스타일은 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목록은 이제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니까 두 번째로 앞에서 했는 거 그대로 요게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골뱅이 메디아 규칙을 써가지고 주성문을 아래쪽에 스마트폰 사이즈에서는 전부 해제된다 이래 놔놓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래쪽에 보니까 플로트로 전부 난 이래 줬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바디 부분이 여기 뭡니까? 메뉴가 이래 정리가 ABC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미지 보니까 왼쪽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데스크탑 장치일 때 메뉴는 항상 여기처럼 이래 오른쪽에 온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메뉴가 뭡니까? 위쪽에 와 있죠. 요거는 역시 모바일 장치일 때, 즉 메뉴가 위쪽에 배치되게끔 요렇게 실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잘 아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응용 예제 8-7이라고 있죠. 그죠? 응용 예제 8-7. 그러다가 반응형 웹 패턴 이제 세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는 게 오른쪽 메뉴에 여기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요 세 번째는 보니까 데스크탑에서는 뭡니까? 메뉴가 왼쪽에 있고, 모바일 장치에서는 뭡니까? 메뉴가 아래쪽에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코드 8-11에 패턴 3.html 그래가 소스 코드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보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요게 뭡니까? ABC 요렇게 왼쪽에 왔고, 그 다음에 모바일 장치에서는 이 아래쪽에 그림이 나오는데 메뉴 ABC가 뭡니까? 이 아래쪽에 여기에 등장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방금 언급한 그게 그대로 나와있죠. 출력하면 데스크탑이니까 메뉴가 뭡니까? 왼쪽에 여기 와 있고, 또 모바일 장치일 때는 메뉴가 어디에? 아래쪽에 있는 패턴이다. 아래쪽에는 뭡니까? 여기 와가십니다. 여기 메뉴 ABC.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물론 여기에 다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응용 예제 8-8 거래가 반응형 웹 패턴 네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265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보니까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오른쪽에 있고, 아시겠습니까? 모바일 장치에서는 메뉴가 아래쪽에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 코드 8-12에 보니까 패턴 4.html이라고 소스 코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실행을 사실상 해보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웬다? 방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위쪽에 요거는 뭡니까?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메뉴가 오른쪽 위에 여기 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 메뉴가 오른쪽 위에. 근데 아래쪽 요거는 뭡니까? 모바일 장치이기 때문에 메뉴가 아래쪽에 와 있더라.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ABC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 요런 패턴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요 캡처 뜬 요 그림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267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꼭 넘겨보세요.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땡큐가 등장하네요. 근데 이어서 그만두면 안 되고 우리 교재를 몇 장 넘겨서 페이지 268페이지 잠시 돌아가면은 이번 그 8장 반응형 웹 연습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1번 문제 보세요. 다음 갈로 안을 채우시오 이렇습니다. 1번 반응형 웹페이지는 갈로를 사용해 개발한다. 여기 갈로에는 뭐가? 미디어 쿼리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갈로 태그는 웹페이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 추가 정보. 이게 뭡니까? 자료에 대한 자료, 또 뭐 정보에 대한 정보, 또 다른 말로 자료에 대한 정보. 그게 메타 태그라 그랬어요. 그 다음 3번에 네임 속성에 뷰포트가 입력되어 있는 메타 태그를 갈로 태그라고 한다. 이 태그는 뭔데? 이게 뷰포트 메타라 그랬죠. 그 다음 4번에 갈로란 스타일 시트 내부에서 특정한 규칙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규칙. 규칙은 뭔다? 골뱅이하고 하이픈 그 다음 규칙 이렇게 지정하죠. 그죠? 그 다음 2번에 다음 질문에 OX를 표시하라. 1번 미디어 쿼리는 링크 태그의 미디어 속성 또는 스타일 태그 내부의 골뱅이 미디어 규칙에 입력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O가 되겠습니다. 2번에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인쇄를 할 때만 적용할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O가 되겠습니다. 3번 미디어 속성을 사용해 방향을 지정할 때는 어떤 모서리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4가지로 나뉘어 지정한다. 순 거짓말입니다. X죠. 그죠? 그 다음 3번에 다음 중 골뱅이 규칙으로 알맞지 않는 것. 1번 골뱅이 임포트, 3번 골뱅이 메디아, 2번 골뱅이 폰트 베이스. 이건 글꼴 지정할 때. 그죠? 그리고 1번 뭐 임포트 같은 경우는 외부의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호출해 갔을 때. 그죠? 근데 4번에 뭐 골뱅이 스케일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 다음 4번에 다음 중 미디어 특징 중 장치 방향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속성. 이게 뭐라 그랬다? 저 앞에 우리 표에 정리되어 있죠. 2번에 오리엔테이션 태그 명령이 되겠다.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오른쪽 그 269페이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대면 강의할 때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맨 아래쪽에 그 1번에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했는 거 기억나죠? 자, 요거와 그 다음 넘어가니까 270페이지 2번, 그 다음에 271페이지, 그 다음 넘어가니까 272페이지 블로그의 스타일 시트 적용 있죠.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273페이지 그 보니까 스타일 적용 전체 코드가 나옵니다. css.html이라고 요런 것도 직접 작성해가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가 우리 교재처럼 그렇게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가면은 페이지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 279페이지 가면은 헤드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280페이지 가게 되니까 네 번째로 내비게이션 및 풀다운 메뉴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HTML5와 CSS3, 자바스크립트 같은 내비게이션 목록은 수평 정렬한다. 다음 코드와 같이 플로트 속성을 사용해서 수평 정렬하고 요소의 스타일을 부여해봐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 플로트는 그 보니까 소스 코드 중간에 레프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주게 되면 이제 수평 정렬된다. 그 다음 그 위에 하이트 40픽셀을 줬는데 이거는 높이를 강제로 지정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5번에 검색 양식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282페이지 넘어가게 되니까 소스 코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83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본문 추가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본문은 원추로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구성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뭐 오버플로이 콜론 다음에 히든 줬는데 요거는 뭐다? 자손에게 플로트 속성을 지정하고 부모의 오버플로우 속성은 히든으로 적용했는 상태라고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게 되니까 284페이지 소스 코드 마지막에 나오죠. 그거 보니까
주석문이 본문 추가하기 그래가 사이드 메뉴라고 되어 있고,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폰트 웨이트는 뭡니까? 6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작성해서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 9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면 강의할 때 교수님이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학교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해 줬지만은,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니까 하여튼 뭐 장시간 여러분들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물론 뭐 이번 주까지 또 중간고사 기간이고, 또 어떤 교과목은 뭐 여러분들 말씀대로 뭐 11월 달 뭐 첫째 주에도 시험 치는 그 교과목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꼭 그 중간고사 모든 교과목 좋은 결과 있기를 교수님은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언제 어떤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해서 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단체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은 문자 도착과 동시에 바로 회신 주시면 가장 좋고, 혹시 문자가 보냈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볼일을 있어가 만약에 문자 확인을 못했으면은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문자 확인해 볼까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문자를 받았다고 회신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제 10주차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